2단원 원자의 세계 봅시다. 원자의 세계. 자, 먼저 원자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데, 크게 우리가 원자는 지금 뭐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 요게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원자 핵의 발견,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원자 속에 어떻게 있는지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발견 관련 실험은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유리관입니다. 거의 진공으로 만드는 유리관이니까, 거의 진공이라 하는 말은 유리관 안에 기체가 거의 없다. 뭐 조금은 있겠죠. 이런 유리관을 우리가 크룩스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다가 고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9V, 3V 이런 게 아니고 2만 볼트, 12만 볼트 이런 고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마이너스 극과 연결되어 있는 판,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음극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양극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음극판이겠죠. 음극판에서 뭔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음극판에서 뭔가가 튀어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음극판에서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여기 유리판에다가 뭘 발라놨는가 하면 형광물질을 발라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극판에서 뭔가가 나오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음극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음극선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는가라고 하면, 음극선이 지나가는 경로에다가 뭘 설치했다? 요렇게 전기장을 걸어 주었지만 음극선이 어느 쪽으로 휘어진다? 음극선이 여기서 어느 쪽으로 휘어진다? 플러스 쪽으로 요렇게 휘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음극선이 플러스 쪽으로 요렇게 휘어진다. 그러면은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음극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하를 띠고 있는데 플러스 쪽으로 휘어졌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뭘 걸어줬다? 자기장을 걸어줬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요게 N극이면 저쪽 편에 지금 유리판 반대쪽이 S극이겠죠. 자,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주었을 때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N극 쪽으로 이렇게 휘어진다. 이런 사실로부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선이 지나가는 경로에, 즉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가 나오는데, 요게 지나가는 경로에 프로펠러를 설치해두면 프로펠러가 뭘 한다? 회전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뭔가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뭔가가 여기 직진을 한다는 거지. 직진을 하니까 요거 건너쪽 편에는 요게 뭐가 생긴다? 요게 그림자라고 하죠. 그림자가 생기는 것으로 봐서 음극선은 직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극선의 성질은 이제 직진한다, 질량을 가진다, 이렇게 세 번째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원래 전자의 발견 이전에는 여기 음극선이 나오는 요 판 있죠, 판. 요 판이라고 하는 게 뭐로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판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판때기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요게 음극판입니다. 이건 뭘로 되어 있었냐 하면, 요 이전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원자로 되어져 있는데, 원자는 무슨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 공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1803년도에 나온 돌턴의 원자설입니다. 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게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데, 이 음극판으로부터 뭐가 나왔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그리고 질량을 가지고 직진하는 입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 원래 가장 원자가 공 모양이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실제 구 모양의 원자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이 마이너스 전하가 어떻게 된다? 튀어나온다는 거지. 이게 뭐로 나온다? 음극선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의 흐름, 요거를 우리가 음극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톰슨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원자 모형이 무슨 모형? 건포도 푸딩 모형입니다. 부드러운 푸딩 안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거지. 얘가 이제 뭐가 된다? 음극선입니다. 이게 전자가 되는 거지, 전자. 그래서 톰슨이 제시한 원자 모형은 플러스 전을 띈 후에 음전하가 박혀 있는 모양의 건포도 푸딩 모형을 제시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톰슨의 음극선 실험 이후에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고 뭐가 있다는 말이지? 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요 실험 이후에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가 얇게 편 금박에다가 뭘 충돌시켰다? 알파 입자. 알파 입자는 어떻게 생겼다라고 했어요? 알파 입자는 이렇게 중성자가 있고 이렇게 양성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입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양성자가 두 개제. 이게 양성자입니다. 양성자가 두 개고 그리고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지니까 양성자 두 개면 헬륨입니다. 원소의 종류 그리고 이제 원자 번호 2번 여기서지. 그리고 질량수가 4.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그 전자가 없으니까 전자를 두 개 이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노? 결국은 이렇게 똑같은 거지. 이걸 우리가 이름 부를 때는 헬륨 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 무슨 입자? 알파 입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알파 입자를 뭔가에다가 충돌시켜서 하는 실험을 이제 처음 한 사람이 바로 러더퍼드였습니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 알파 입자를 어떤 원소에다가 충돌시켜서 이제 원소의 변환을 이루어낸 공로로 뭘 타는가 그러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러더퍼드입니다.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고 했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뼛속까지 물리학자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대단히 물리학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지. 세상에 자연과학은 물리학과 우표 수집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얘는 뭘 받았다?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래 우리가 어디에다가 알파 입자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입자는 뭐다? 방사선이죠. 방사선, 알파선이라고 합니다. 방사선을 내는 원소를 어디에다가 납통 안에다가 넣어놓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으면 알파 입자를 내어 놓으면서 핵이 붕괴되는 그 방사선성 동위원소를 안에다가 넣어 놓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알파 입자가 뭘 통과하도록 금박에 충돌하도록 실험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이 동그란 데다가 여기다가 뭘 발라놨겠노? 알파 입자가 충돌하면 빛을 내도록 뭘 발라놨다? 형광 물질을 발라놨습니다. 형광 스크린 이렇게 이야기하지. 지가 실험 안 했겠지? 시켰습니다. 가이거라는 사람과 마스덴이라고 하는 대학원생을 시켜서 실험해 보니까 원래 가설은 어떤 가설을 해놔놓고 했는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떤 가설을 세웠다. 자신이 이 실험을 하기 전에 톰슨 모형에 보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자가 되겠지. 이게 전자가 되겠고 플러스 전하가 어떻게 된다? 전체 구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헬륨 핵이 어떤 속도로 이동하는 거야?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거지. 그럼 상당히 충격량 이제 상당히 세단 말이야. 세게 이동을 하면 이 플러스가 상당히 세게 이동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된다? 거의 대부분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금박이 어떻게 되어 있단 말이야? 금박이 이렇게 금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플러스 전하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 전하가 퍼져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통과하고 아주 약간은 산란된다. 거의 다 통과하지만 약간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약간은 산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실험 결과 보니까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온다. 자, 실험 결과를 보니까 극히 일부분의 입자가 어디에서 관찰이 됐다. 90도 이상 꺾여서 이렇게 관찰이 되지. 이렇게 되지 맞지? 여기서 이렇게 90도 이상 꺾여서 관찰되는 입자가 이렇게 발견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뭔가를 했는데 어떻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튕겨 나오는 거지. 튕겨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이 반대쪽 편에서 관찰이 되어지지만 극히 일부분의 입자가 튕겨 나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모형을 제시할 수 있나라는 거지. 어떤 모형을 제시할 수 있나. 그래서 결과 보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금박을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 나온 까닭. 그러니까 대부분 알파 입자가 아니지. 약 2만 번 중에 한 번 정도 튕겨 나온 까닭은 어떻게 해야 되겠노? 금원자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밀집된 상태로 존재한다. 대부분 통과하니까 여기 있는 플러스 전하가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야 된다. 부피가 상당히 작은 공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밀집되어져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금은 79 이렇습니다. 그러면 양성자가 79개가 억수로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야지 어떻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 통과하지만 만약 이렇게 정통으로 맞거나 이렇게 되면 누가 정통으로 맞아요? He 플러스가 정통으로 맞아도 이 79개 양성자가 밀집되어 있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통으로 맞았을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튕겨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러더퍼드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원자 모형은 어떤 모형이라? 여기 뭐가 발견되는 모형이라? 원자의 핵이 있다. 뭐가 밀집된? 플러스가 밀집된 원자 핵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스승의 톰슨 모형을 이제 제자가 실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자 모형이 어떻게 되노? 원자가 제일 돌턴의 원자 모형 제일 작은 모형에서 아니다. 마이너스가 있더라. 근데 플러스가 전체 퍼져 있는 건포도 푸딩 모형에서 이제 뭐로 바뀌게 됩니까? 플러스가 어떻게 된다? 밀집되어져 있고 그 주위로 어떻게 된다?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런 모형이지. 이게 뭡니까? 작은 거 이게 뭐겠노? 플러스 전하가 밀집된 원자 핵의 발견되겠지. 여기는 무슨 발견? 전자의 발견. 이거는 돌턴의 공모형. 이렇게 됩니다. 원자 모형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양성자의 발견 나옵니다. 양성자의 발견. 자,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양성자다? 수소의 원자 핵이 양성자다. 양성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양성자만 있네. 요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수소인데 전자가 없으니까 H 플러스 얘가 양성자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무슨 이온이야? 수소 이온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수소 원자 핵이지. 다 같은 말입니다. 요렇게 적어 놓으면 다 같은 거야. 자, 이걸 무엇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거하고도 똑같네. 양성자라고 부른다. 이것도 누가 했어요? 러더퍼드란 놈이 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겠네. 원래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요게 무슨 관이야? 이것도 무슨 관? 음극성관 또는 무슨 관? 크룩스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룩스도 사람이겠지. 크룩스관에서 거의 기체가 없다라고 했는데 기체를 채워 넣었을 때 플러스 쪽에서 뭐로 움직이는 게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걸 우리가 양극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양극선 이게 뭐지? 정체를 몰랐다. 누가 밝혔다? 러더퍼드가 밝혔다는 말이지. 밝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 러더퍼드는 뭐까지 발견했는 거야? 양성자까지 발견을 했다입니다. 자, 앞에 보니까 러더퍼드가 어떤 짓을 주로 했니? 알파 입자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지. 알파 입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헬륨 2 플러스 2, 4 얘도 알파 입자입니다. 그림 그려봤자 앞에서. 자, 이렇게 생긴 놈이다. 이렇게 생긴 놈이 알파야. 핵이 붕괴되면서 핵 속에 있는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튀어나오는데 얘를 알파선이라고 이야기하죠. 방사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에 충돌시켜봤나? 질소에다가 충돌시켜봤는 거지. 이건 화학 반응식이 아니고 앞에다가 붙입니다. 핵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거지. 자, 알파 입자를 질소에다가 충돌시켰을 때 뭐로 바뀌노?
산소로 바뀌고 뭐가 나왔다? 이게 나왔다는 거지. 프로톤이 나왔지. 양성자입니다. 8, 9, 7, 2 똑같이 맞지? 14, 4하고 더하면 22, 18이고 17하고 하면 18.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핵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다음 원래 러더퍼드는 또 중성자의 발견에도 기여합니다. 핵 속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지. 헬륨 원자 핵의 전하량은 어떻게 됩니까? 헬륨 원자 핵이 이렇게 생겼다. 몇 번 그리노 이거? 전하량은 플러스 양성자가 2개니까 2 플러스지. 2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양성자가 2개 있는 거지. 근데 양성자는 양성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양성자는 어떻게 됩니까? H 플러스잖아, 맞지? 양성자가 1개 있는 거지. 자, 원래 뭐는 없었다. 여기 2 플러스니까 얘는 발견되지 않았는 거지. 얘는 양성자는 발견되지 않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2 플러스하고 플러스면 질량이 2배 되는 줄 알았는데 뭐야? 왜 4배고 이런 거지? 양성자 말고 뭐 있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원자 핵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베릴륨 원자핵에다가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누군가가 하네. 이건 지가 안 하고 지 밑에 애가 합니다. 누가?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충돌시킵니다. 한번 충돌시켜보자. 베릴륨은 이게 베릴륨입니다.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그러면 탄소 이렇게 나오고 뭐가 중성인 입자가 튀어나오는데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중성자라고 한다. 선생님 또 핵화학 반응식을 하나 적었네. 그래서 베릴륨 원자에게 알파 입자를 충돌시킬 때 그때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가 방출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중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뭐까지 살펴봤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원자의 구성 입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1897년에 톰슨 이런 사람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전자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뭡니까? 러더퍼드입니다. 러더퍼드가 뭘 발견했다? 원자 핵도 발견하고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까지 그리고 뭐야? 중성자까지 누구하고 중성자는 체드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톰슨의 제자가 러더퍼드의 제자가 체드윅 이렇게 거쳐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발견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뒤에 보면 뭐도 발견되고 쿼크라는 것도 발견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자가 발견이 되어집니다만 일단 화학원에서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원자, 핵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원자의 뭐에 대한 구성 입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Thank you so much. 수학신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